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을 놓고 느낌표 대신에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 차관들 명단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시비 붙는 거 진짜 멍청한 사람들.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몇 가지. 박원순 전 시장님 형 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제 SNS에다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무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인사혁신처장. 그 자리에 있는 최동석 이 인사혁신처장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기획된 사건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글을 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앞서 우리가 긴 시간 아래에서 얘기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집에 TV가 없어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답을 한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정부의 공무원들 인사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수장인데 TV가 없어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에 장관 후보자 논란을 모른다. 그리고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내가 그 글을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 이 답변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TV 없고 신문도 안 본다. 휴대폰도 없으시면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뉴스를 다 휴대폰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볼 수 없는 환경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면 대한민국의 공직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 인사 기준은 오롯이 민심의 기준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당연히 다양한 언론들을 접하면서 요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되고요. 저분이 아마 그 인사 관리를 했던 경력이 꽤 되는 분인데 다 이 사기업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과거에 뭐 음주 그런 것보다 우리 기업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그 일적인 부분만 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분이 사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가 된 거잖아요. 공직자들은 절대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본인이 그런 기준으로 봤던 거에 대해서 나는 그 공직자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고 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저는 비판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이 7대 기준을 결정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부도 이 정도의 기준을 내세우고 우리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음주가 됐든 논문 표절이 됐든 세금 탈라고 됐든 위장전입이 됐든 이런 7대 기준을 최대한 맞춘 사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보여줬던 적이 저는 역대 정부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멍청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과연 지금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 부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고 적절치 못한 후보자라는 설명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에 지금 지명한 게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 난 거 아닌가요? 제대로 작동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지금 저도 그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걸 전부 다 보지 못했고 지금 이슈되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슈되는 것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사관리했던 건 다 사기업과 관련된 인사관리였기 때문에 공직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좀 기준을 다르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사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것들이 공직자 인사관리 시스템에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내용적 측면을 설득했는지를 지금 확인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적 부분을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는 좀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런 답변을 할 게 아니라 과거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태도의 문제는 저는 계속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내내 지켜보고
지금 인사혁신처장의 발언도 포함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막 공격받을 때 그때만 일단 넘기면 네. 요 시간만 소나기를 피하면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사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인데 인사구태처장으로서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고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정 2인자였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역시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지만 이것을 무마시키면서 그대로 지금 이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장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들, 여러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것은 이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지명한 장관의 얼굴을 아직 다 외우지 못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장관님도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분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죠 맨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대통령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얼굴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지명한 장관 얼굴을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가 있냐 이런 또 지적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큰 웃음으로 넘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해프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